15번 이거 보시면 보통 이렇게들 많이 풀겠잖아요. 보세요. 예. 이게 밑에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넘어질까봐 받쳐놓은 거예요.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너네 그 물컵 중에 그 있잖아. 그 원뿔 형태로 생긴 물컵 알지? 그 물 먹고 어디 내려놓을 데가 없잖아. 쓰러지니까. 받쳐놓은 거예요. 그냥 밑에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원뿔을 뒤집어 놓은 형태인데 수면의 높이가 6이 되는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수면의 부피를 함수로 적어야 되죠. 그런데 몇 초라고 나와 있으니까 독립변수가 시각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의 부피를 t에 관한 함수로 적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때 몇 대 몇? 감사합니다. 1대 3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건 여기를 끊으면 여기도 1대 3의 비율 관계를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높이가 지금 2t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3분의 2t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vt는 파이 곱하기 9분의 4 t의 제곱 곱하기 2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9분의 8파이 곱하기 t의 세제곱이죠. 자, 시각에 대해 미분하시면 3분의 8파이 곱하기 t의 제곱이고요. t가 얼마라고? 수면의 높이가 6 되는 순간 맞아요? 그럼 t가 3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다 t에 3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 빠지지 않았냐? 왜 아무도 말 안 하냐? 3분의 1 빠졌죠? 3분의 1 그러면 8파이잖아요. 맞잖아. 소리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면 좀 느리잖아. 좀 더 빠르게 풀어볼게. 좀 더 빠르게. 자, 적분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쌓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면적은 사실 뭔데요? 원이죠. 이 원을 쌓아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이 부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율이라는 건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더한 게 얼마냐라는 관점이라고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더한 거는 이렇게 단면이 원의 형태고 두께가 0에 합씩 가까운 형태 이런 형태를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t가 이제 3인 순간이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여기 반지름 2라서 4파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4파이가 아니냐? 왜냐면 높이가 몇 초이씩 높아지니까 요거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2거든요. 그래서 4와 2의 곱인 8이다. 높이가 몇 초 일씩 높아지면 4 곱하기 1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으면 되게 순식간에 답을 적고 다음 문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모든 문제에 먹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먹히는 문제들이 그냥 몇몇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너무 간단한 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번을 보도록 하죠. 사차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고르시오. 절편색에 나와 있고요. 도함수의 도함수의 절편색에 나와 있는 거죠. 함수 값은 다 다르니까 실제로 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네. 마일에서 극소를 갖고요. 마일, 0이죠. 그리고 k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근데 k, 3이죠. 그리고 3에서 다시 극소를 갖는데 3, 마이너스라고 다 나와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가 y는 fx이다. 그죠? 예, 도함수 함수값 3개 제시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K에서 2까지 2는 사실상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의 위치는 뭐냐면 실제로 변곡의 위치 아닙니까? 이게?
그럴 것 같죠? 예, 변곡이 좀 더 잘 보이게 그래프 살짝만 가공할게요. 비슷할 것 같네요. 예.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변곡의 위치가. 그죠?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 얘를 포함한 충분히 열린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 위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변곡일 때 최소 찍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변곡의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2,F이라고 하면 K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F'C보다 작은 C가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변은 이런 식의 직선의 기울기일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큰 접선의 기울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 만들었잖아. 이제 이때 C가 K와 E 사이에 존재하니까 이건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죠. 참이다. 됐니?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그래프에서 확인되시죠?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림 갖는다. 이것도 뭐 그래프에서 확인되죠? 하나, 두 개, 세 개. 올참이에요. 어려운 포인트를 알기 어렵다. 요거 기억이었을까? 네. 그러니까 이계덤수 이용하지 않고도 이 점이 변곡인 걸 사실상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3차 함수를 이계덤수 이용하지 않고 2차 함수의 표준형 이용해서 변곡 위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번을 보도록 하죠. 함수 fx의 그래프를 x축방 a만큼 y축방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gx의 그래프가 일치하였다. 그러면 gx는 fx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위치만 다른 거예요. 그죠? 모양이 똑같고 위치만 다른 거고, gx는 0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두 정수 ab, 즉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야, 알았어? 어떻게 해야 얘가 두 양의 실근만을 갖게 되느냐를 묻는 문제인 거죠. 원래 그래프의 모양이 필요하니까. 얘를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 같죠? 맞아요? 예, 그러면 마이에서 극되고 3에서 극소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봅시다. 알았죠? 예. y는 fx를 생각할 건데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3, 마이너스 127을 지나요. 그러니까 많이 과장되어 있는 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애인데 우린 얘 가지고 사실 gx를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gx를 생각한다고 하면 gx의 관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 더하기 a, 잠깐만 2가 아니고 마이너스 아니니? 이제 마이예요. 예. 마이너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2 더하기 b 이렇고요. 여기도 3 더하기 a, 마이너스 127 더하기 b 이렇습니다. 그냥 이것만 바꾸면 이걸 gx의 그래프로 볼 수 있잖아. 평행이동이니까 모양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만을 갖고 싶다. x축의 위치를 두 개 양의 실근이니까 두 개로 사실 잡을 수 있잖아요. x축이 이렇게 놓일 때랑 두 개를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두 개 x축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x축인 경우를 1번, 여기가 x축인 경우를 2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경우에 x축이 첫 번째 위치에 놓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양의 실근이어야 되니까 a가 2보다 커야겠네요. 왜냐면 이게 양의 실근이어야 되니까. 얘는 확인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이게 0이어야 되니까 b는 2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b-a의 최대값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a, b 정수권 있어서. 이해하시죠? 예.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는 x축이 저렇게 놓으려면 b가 일단 기본적으로 127입니다. 그리고 얘가 양수이다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이니까.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잠깐만 이거 그냥 비율관계 써도 되지 않나? 3이니까 그지? 변곡 위치 얼마냐? 2분의 1이야? 맞아요 친구들? 맞죠? 예, 그러면 2분의 5니까 2분의 9겠네요. 여기 2분의 9겠다고. 마이너스 2분의 9. 그죠?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A는 2분의 A가 맞죠? A가 2분의 9보다 크면 되죠. 저희가 원래 이제 저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건 fx의 관점에서 그런 거잖아. 그냥 실제로는 gx의 관점에서는 2분의 9 더하기 a 이게 될 거 아니야, x좌표가. 근데 저게 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a는 2분의 9보다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지금 두 개를 설명하니까 조금 헷갈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런 짓을 하는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두 개씩 그려서 뭐 할 공간이 어딨어. 알았어? 알았니? 그러면 b-a의 최대값은 이것도 정수권 이용하시면 얼마예요? 122입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겠네요. 얘 아니고 넘어가 되겠죠? 10번 해주세요. 10번? 10번 빠뜨릴 뻔했네. 곡선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B와 좋은 학생이 있어서 에어컨 좀 틀어버릴게요. 네? 네? 이 날씨에요? 네. 제가 한겨울에 에어컨 틀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네. 곡선이 두 점에서 있는 선분 AB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지금 직선이 아닙니다. 선분 AB예요. 그리고 이제 직선 AB를 구해보시면 사실상 Y는 X이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문제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X다. 이걸 풀면 저걸 직선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야 되죠. 이게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 이런 폐구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 맞아요? 네. 이 상태로 푸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a다. 이렇게 푸는 게 더 편리해 보입니다. 그죠? 얘 그리면 되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라고 0이라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마일 컴마 얼마죠? 마일이요. 여기가 0,0이네요. 그러면 1 1은 이거보다 더 밀려있죠. 더 빼야 돼요. 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2분의 1 높이 같은 지점이니까 이 정도를 1이라고 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그래프는 마일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식은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y는 a가 그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이렇게 구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분이라고 말했으니까 선분이라고 하면 정의역에 제한을 건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이 발생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18번. 15번. 15분도 해줘요. 삼차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얘밖에 몰라요. 증, 감, 증 이렇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이걸 아는 거죠. 물론 이제 변곡 위치는 1이겠죠. 그죠? 여기 F0은 0보다 작으면 이란 말은 X축이 여기에 있으면 이란 말이잖아요. 당연히 참이죠.
절대값 씌워보고 참이구나 하면 안 됩니다. F0과 F0의 절대값과 F2의 절대값은 뜻하는 바가 뭐예요? X축으로부터 Y 좌표가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리가 이때가 훨씬 크잖아. 이거 뭐 절대값 씌워보고 알아. 안 씌워봐도 알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참이고요. F0과 F2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런 거나 이런 것까지 허용하거나 이런까지 허용하거나 이런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는 X의 위치가 그거를 생각할 건데 극소인 A의 값의 개수는 2개다. 맞는 것 같죠? 이럴 때도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서 극소 하나 발생하잖아요? 여기 원래 있었고 근데 그거는 여기 걸려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이럴 때도 극소가 여기서 하나 발생하잖아요. 절대값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극대였던 게 극소로 바뀌면서. 그래서 극소는 다 2개가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F0과 F2의 합이 0이면 이러면 이런 말 아니에요? 변곡점을 x이 통과하면 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fx는 f0, fx 절대값은 f0이니까 실제로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그으면 네 점에서 만나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다 참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18번 진짜로 볼게요. 18번 문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죠? 1, 2 이렇게 돼 있으면 XX 써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늘 말씀드려요. XX 이렇게 써있는 문제들은 fx가 이런 식으로 있고 gx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값을 넣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x1과 x2 써있는 거니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이면 이게 바로 말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되려면 이 그래프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요 라인의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야 뭘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fx의 최소값이 f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는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얘기고 fx의 최소값 구해볼게요.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거든요.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항상 양이죠. 그죠? 그러면 부호 결정권은 x-1밖에 없기 때문에 1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최소값 f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보다 누가 gx의 최대값이 더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근데 gx의 최대값은 사실상 미분을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2차 함수이기 때문이죠.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 질문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19번 보겠습니다. 양수 x에 대하여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하면 그림 그리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함수에서 직선을 빼요. 그리고 걔는 절대 0이 안 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럼 x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이게 양수다. 언제? x가 양수일 때.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fx라고 봅시다. 그러면 f'x는 n 플러스 1 x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서 n 플러스 1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러고 이 뒤에 이제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고민할까봐 양수권을 준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기 양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부호 결정권은 x-1밖에 없습니다. 그럼 1에서 극소임수 최소니까 f1을 구합니다. f1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이네요. 예.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n은 0에서 2 사이라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은 1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22번을 보죠. 다항함수, 연속, 뭐 물어보는 겁니까? 분모가 0이 아니다.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함수의 성질이잖아요. 연속인 함수를 연속인 함수로 나누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단 언제를 제외하면 분모가 0인 경우를 제외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0부터 양의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a가 0이 아니면 되는 건데, 구간을 잘 봐요. 양의 무한대까지 보낼 거잖아.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갈 거야? 양의 무한대까지 갈 거잖아. 연속 함수가 0이 안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양수이거나 완전히 음수이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죠. 음수이다가 0을 거치지 않고 양의 무한대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a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건 저 함수의 구간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저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를 그냥 gx라고 합니다. 그러면 g'x를 구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4, 여기 안 중요하고 여기 중요하고, 어차피 여기 다 양수잖아요. 부호 결정권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x가 2루트 2일 때 극소임에서 최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g 2루트 2를 구합니다. 얼마냐? 16루트 2 마이너스 48루트 2 더하기 3a고요. 이게 양수이면 돼요. 그럼 3a는 32루트 2보다는 크면 되니까 a는 3분의 32 루트 2보다 크다 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16이에요. 16이에요. 대충 어림셈 해봐도 대충 14점 얼마, 15점 얼마 이 정도인 것 같잖아. 그럼 제곱해서 비교해보면 판단할 수 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이거는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림을 그려줬으면 질문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네. 자, x축의 수직인 세 직선이 이 순서대로 놓여 있고 거리 2, 1 나와 있고요. M1 위에 점 A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데 이렇게 복잡한 건 읽지 마. 그냥 무시하고 가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K거든. 맞나 친구들? 시각. 어떤 시각이냐면 A가 B보다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의 시각. 그리고 이때 C의 가속도의 크기. 지금 물어보는 모든 것은 초기 조건과 무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X축이랑 수직인 직선이고 간격만 일정하다면 문제 푸는데 별 상관없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도록 할게요.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하면 Y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Y축을 그냥 제가 M1이라고 잡겠다고요. 그렇게 해도 문제 푸는데 딱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리고 M2는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뭐 여기 너무 크게 했나? 이 정도 할게요. 예. 얘는 여기 이렇게 할게요. 뭐 그림 안 커도 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M2, 여기를 M3.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뭐라도 눈에 보여야 편하니까.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냥.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때 A의 좌표를 0,5-2분의 1t라고 잡을 수 있죠. X축으로부터 5만큼 떨어진 쪽으로 출발하여 X축을 향해 매초 2분의 1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B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1t 더하기 29라고 볼 수 있죠. 맞니? C는 안 나와 있어요. C는 안 나와 있는데 기울기가 일정하다를 이용하면 되지. X좌표가 2 커지는 동안 Y좌표는 얼마 커졌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4만큼 커졌어요. 맞니 친구들? 맞잖아. 예, 그러면 그거의 절반만큼 2분의 1t의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12만큼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3,2분의 3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1t 더하기 4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기울기 일정하다로 구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t가 2 커졌을 때 y좌표 변화를 보고 그거의 2분의 1만큼을 b의 y좌표에 더하면 c의 좌표를 서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명료한 설명이 별것도 아니죠. 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A가 B보다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5-2분의 1t가 자 보세요. t가 0에 1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뭐가 될 일이 없지? 음수가 될 일이 없죠. 그잖아요? 예, 음수가 될 일이 없다. 그리고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9 얘는 5 근방의 대칭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얘도 대충 0이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림정을 해보면. 그냥 얘가 얘보다 크다. 이걸 풀면 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예. 그럼 t는 4에서 6까지니까 a가 4, b가 6이죠. 이걸 제가 왜 확인했냐면 이 거리잖아. x부터 거리니까 사실상 절대값을 봐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져 있는 t가 0부터 10까지 해서 절대값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양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대소관계만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c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얘를 두 번 미분하시면 되죠. 한 번 미분하면 3t-2분의 31이니까 두 번 미분하면 3이죠. 이게 k겠죠? 그래서 얘 더하면 되니까 답은 13.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냥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꽤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림을 주면 편한데 그림을 안 주고 그림에 대해서 막 글로 적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난이도를 올리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그냥 그 글을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겼다고 해서 문제 풀이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들 오히려 문제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자,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반은 그런 학생 없죠. 시각과 시간을 혼동하는 학생. 곽경환 어린이, 시각과 시간의 차이가 뭐야? 시각은 순간을 말합니다. 시각. 그리고 사실 기준도 있죠. 지금 시각은 뭐 2시 39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재 시점의 시각.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으로부터 10분 뒤의 시각을 제가 또 물어보면 2시 49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 물리나 수학에서 t에 관한 함수가 나오잖아. 그때 t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입니다. 얘는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읽고 있는 학생들 많은데
이런 오류는 언제 발생하냐면 초등 때 발생합니다. 시각과 시각을 잘 구분지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시간을 표시하고 싶잖아?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델타 t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델타 t는 뭐예요? 시각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보고 이거 시간이다.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저건 시각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가 시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보시겠죠?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위치,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에 무엇이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VT를 구해보시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48t 더하기 90이니까 6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위치니까 제가 말하는 시각은 요 x는 a, 이거 x는 지금 시각이 아닙니다.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꾸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x3예요. a는 x3고 x3를 계산하시면 108 나오거든요. 그래서 a가 108입니다. 알았죠? 네. 다시 a의 위치로 돌아오기까지라고 하면 이 위치식을 108이라고 잡으면 얘는 반드시 t-3은 인수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3을 집어넣어서 108이 나온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약분도 좀 하고 이러면 당연히 3을 넣으면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수분해를 시도하시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사실 운동 방향 바꾸기 때문에 접하는 거잖아요. 접하는 거니까 사실 2차 인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나머지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6, 54니까 사실 인수분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물체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인수분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0이 돼요. 그래서 B가 지금 이때 T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B는 시간이잖아. A의 위치에서 다시 A의 위치로. 처음에 A 위치에 갔을 때가 3초였죠. 두 번째 A 위치에 갔을 때 6초잖아요. 그래서 6-3이라서 B는 3이 됩니다. 6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11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과 시간은 다른 거예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차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다행히 왜? 알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 높이가 25cm인 원기둥이 있고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1의 비율로 증가하고 높이는 매초 2의 비율로 감소한다고 한다. 이게 참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수학 2에서 얘를 푸는 방식하고 미적분에서 얘를 푸는 방식이 좀 다른데 저는 미적분에서 얘를 푸는 방식을 그냥 배워서 지금부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2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다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일단 뭐라고 써요? t라고 쓰죠. 높이를 처음에 높이가 25였으니까 25-2t라고 쓰죠. 그렇게 해서 부피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t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걔를 미분해 가지고 이제 부피가 감소하는 시각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미적분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합성하면서 미분 이용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수학 2 느낌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푸는 거 제가 알겠죠? 네. 자,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1cm 비율로 증가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네. 높이는 매초 2cm 비율로 감소한다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는 그냥 미친놈처럼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V를 T에 대해 미분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처음에 R에 대해 미분한다고 하면 2파이 R H라고 쓴 다음에 R을 T에 대해 미분한 거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이 R 제곱 그대로 두고 H 미분하면 1이죠. 그러면 H를 T에 대해 미분한 것만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이 1이고 마이너스 2인 걸 이미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어 넣으면 얘가 파이 R로 묶어서 2H 마이너스 2R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 될 때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처음으로 감소하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니 친구들? 이게 0 되는 위치는 H와 R이 같은 위치죠. H는 R이 뭐였냐면 5 플러스 T구나. 5 플러스 T. 그리고 H는 25 마이너스 2T였습니다. 그러니까 T가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3분의 20이라는 시각이 자연수 K, K초와 K 플러스 1초.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로 시작하는 개구간 내에 존재하냐 이거잖아요. 네. 이때 K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썼다고 하면 부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미분하기가 싫게 생겼잖아. 안 싫어? 이거 훨씬 편하잖아. 그런 거 같죠? 물론 이걸 불편하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하지 않으면서 오는 불편함인 거지. 이 방식이 익숙해지시면 이게 편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알았니? 34번을 보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원뿔대 모양에다가 물을 붓는데 수면의 높이가 그릇의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이다. 이런 거 아까 배운 걸로 하면 좋지. 답이죠. 답이잖아요. 수면의 높이가 그릇의 높이의 2분의 1 되는 순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쯤 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길이가 같겠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여기는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그럼 이 단면적의 넓이는 36파이잖아요. 그런데 몇 초 2분의 1씩 증가한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원이 있고 사실 이렇게 두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가 36파인 거고 여기가 몇 초 2분의 1씩 증가한다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18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단답형이라면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진짜 개꿀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안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원뿔로 만들어가지고 원뿔에서 원뿔 빼는 식을 세가지고 진짜 미분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귀찮을 거 아니야. 편한 거 같죠? 이건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도 되겠죠? 안 되지 않죠? 안 돼요? 네? 사다리꼴의 중점 연결 정리요? 그거 몰라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 수선 내려 이렇게. 그러면 얘랑 단면비 1대2지. 어차피 여긴 3일 거 아니야. 저 밑에가 3이니까. 여기 6일 거 아니야. 그림은 안 그래 보이지만 그럼 여긴 다시 3일 거 아니야. 여기도 3일 거 아니야. 3 더하기 3이니까 6이에요. 사다리꼴의 중점 연결정리 몰라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삼각형의 어차피 사다리꼴이라는 건 삼각형이랑 이제 직사각형 부분을 분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수선 내려서 여기에 그림 거짓이 그렸네, 그지? 여기가 3이 여기 3이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식을 써도 결국 결론은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이런 문제는 식 쓰지 말자. 알았어? 식을 안 쓰고 풀어야만 되는 문제에서 식을 씁시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1번을 보도록 하죠. 세실수 x 더하기 y는 1이고 제곱의 합은 2D를 만족할 때 세제곱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세제곱의 합을 하나의 변수에 대해 써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x든 y든 z든 하나의 관수 표현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그냥 z의 관수 표현을 시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x 더하기 y가 1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x 곱하기 y를 이용해서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z의 관에 쓰는 걸 시도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는 제가 z에 대해서 어차피 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자, 이 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xy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이게 1-z의 제곱이기 때문에 2xy는 실제로 무엇이다? z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아니 친구들, 그러면 이 식이 z의 세제곱 하고 xy가 2분의 1 z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z의 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거지. 됐니? 이대로 풀이 진행하면 안 돼. 항상 새로운 함수를 정했으면 얘 뭘 찾으려고 해야 돼? 뭘 찾으려고 해야 돼? 뭘 찾으려고 해야 돼? 뭐를 찾으려고 해야 되냐고. 야,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 정의역. 크게 말해줘. 알면서 왜 말 안 해줘? 정의역을 찾으려고 해야 돼. 얘 정의역을 찾는다는 건 z 범위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z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실수라는 사실과 저 두 개의 관계식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수 조건을 이용해야 돼서 y 대신에 1-x를 넣을게.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1-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1이니까 벌써 찾은 것 같지? 왜냐면 이걸 정리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x가 실근 간다는 거에서 z는 계수처럼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z의 범위가 얻어질 것 같죠?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럴 것 같다고. 자, 해볼까요? 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z의 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고 4분의 d를 사용하시면 1-2z의 제곱이죠. 이게 다음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z의 범위는 이렇겠죠. 목표한 바를 아주 쉽게 얻었죠. 저게 정의역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걸 fz라고 합시다. f'z는 3z의 제곱 마이너스 3z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고요. 0에서 극소죠. 그리고 1에서 극대잖아요. 근데 1가 자체 못 가요. 맞아 안 맞아? 1가 자체 못 간다고. 0, 1 마이너스 2분의 1 0에서 극대네요. 죄송합니다. 0에서 극대. 예. f 마이너스 z 루트 2분의 1 얘를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f0을 계산해 보시면 1이 나오거든요. 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봐. z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0, 여기가 1이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거고 이쯤에 루트 2분의 1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한 거죠. 그죠? 루트 2분의 1의 값을 계산해 봐야 될까?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의 면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최소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친구는 그냥 f 루트 2분의 1만 계산해가지고 두 개 대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입니다. 둘이 더하고 있으니까 답은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f0은 0이고 f'이 0은 a를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니까 0,0을 지나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라는 얘기죠. 그죠? 예. t,0에서 곡선 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리고 s분의 t를 a에 관해서 나타내라. 이게 이제 실제로는 다항함수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t를 0으로 보낸다는 거야. 일단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예.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미 a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0을 통과하는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야.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얘의 기울기가 지금 a인 상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P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잡는다는 건 이런 거 말하거든요. 법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위치, 그잖아. 예. 그리고 이 점을 QS, FS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예. 그런데 T를 0에다가 갖다 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상 가겠죠. 그러니까 이 S, FS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가 될 거냐면 원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보이시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좁은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 좁은 영역을 크게 확대해서 그리겠다고요. 자, 그러면 확대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fx는 더 이상 곡선이 아닙니다. 직선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를 S, FS라고 할게요. AS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확대한 상태니까 이걸 Y는 AX라고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0에 한없이 접근한 상태는 아니고 꽤 많이 가까이 간 상태예요. 충분히 가까이 가면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법선을 그어서 만나는 절편이 얘가 말하는 뭐가 되겠어요? t, 0이 되겠죠. 이 그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수직이잖아요. 그잖아. 예. 그래서 a 제곱, 잠깐만, 이걸로 해야겠다. 원래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걸로 할게요. 여기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다. 알았죠? 예. 그러면 s의 제곱을 묶으면 1 플러스 a 제곱, 이게 s 곱하기 t다 이거죠. 필요한 건 뭐예요? s분의 t죠. 그럼 이게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을 한번씩 가까이 보내도 이 값은 딱히 변하지 않는다. 얘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고요. 얘는 근데 사실 좀 독특해요. 왜냐면 이렇게 잘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예.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극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극한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예, 문제집이 있어서 지금 풀어드리는 건데, 그래서 좀처럼 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고, 잠깐 쉬었다 인사하겠습니다.